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서울에 사는데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는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때에 친정아버지가 무슨 일로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저는 결혼 준비로 모아둔 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남편은 집안 가정을 챙기면서 자신의 돈을 모두 생활비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미루려고 생각했지만 병상에 누워 계신 친정아버지께서 자신이 떠나기 전에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급히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있었고, 오히려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이해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딱히 돈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하셨고, 그렇게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린 후에 친정아버지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중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 애를 좀 먹었습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학교를 옮겨야 해서 어디에 집을 살든 상관이 없어 회사 근처로 신혼집을 구했죠. 그렇긴 한데 난 회사가 강남 한복판이라서 그 주변의 전세는 우리 상황에 맞지 않아서 당신의 위치가 상관없다면 그냥 우리 서울 말고 수도권으로 나가자고 생각 중이에요. 거기 집값이 저렴하거든요.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너무 힘들지 않겠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엄청 하겠죠? 들어야죠.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면 차 한 대는 필요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잘 나가면 그냥 당신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도 절약되고요. 남편과 상의해서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기로 결정했어요.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결국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월세로 이사를 갔어요. 대신 돈을 열심히 아끼고 전세로 이사 가기로 약속했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학교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보충반을 맡았다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주말에 보충을 받으면 수당이 따로 지급되어서 남편이 돈을 모아 이사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주말에는 아침 식사에 더 신경 쓰기로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친정에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었지만 남편의 사정은 조금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따로 식당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버는 돈이 적어서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의 동생이 하나 있는데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남편은 조금씩 동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죠. 저희도 상황이 어려웠는데 신혼이라서 불구하고 오피스텔에서 살았지만 저는 남편이 시댁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교대에 들어갔고 다른 친구들처럼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바로 취직해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은 교수가 되는 꿈을 키우고 있었죠. 가고 싶은데 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이 뒷바라지 해주겠다는 말을 결혼 전부터 했거든요. 가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남편이 자신의 여동생을 극도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남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신우는 어릴 적부터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가족을 뒤로 하고 일해야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우를 아빠 역할과 엄마 역할 모두 해주면서 딸처럼 아끼며 키웠다고 해요. 동생이 자기 딸처럼 느껴진다며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나 신우는 자신의 현직금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집안이 어려운 것은 같았어요. 한 번도 발을 해본 적이 없었고 결혼한 후에는 자기 오빠 본인이 본 대학 등록까지 전적으로 내주는데 방학 때는 해외여행까지 간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가끔씩 남편이 옆에서 카카오톡 하는 것을 보면 신우가 10만 원이나 20만 원의 용돈을 달라는 말을 쉽게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여보, 아가씨가 또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야? 다음 주에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입고 나갈 옷이 마땅치 않다고 돈 좀 달라고 하네. 아가씨 옷도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아무거나 입고 나가면 되는데. 참, 당신도 보면 동창 모임에 나갈 때
엄청 신경을 쓰잖아. 거기서는 옷과 가방이 자존심이라면 대충 아무 것이나 입고 가면 돼. 뒤에서 말 아온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 동생이 그러는 거 아닐까? 그래도 나는 동참 모임, 나간다고 새로운 옷을 사진 않잖아. 차라리 주변에 옷자 없는 친구한테 빌리면 어떨까? 가만면 아씨는 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 자기가 벌어서 쓰는 돈이면 누가 뭐라고 해도 돈도 하나도 안 벌고 결혼한 오빠한테 돈을 받았는데 주제 아낄 줄 모르는 거니 신우이 하는 짓이 야도 한심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신우의 대답을 하게 됐죠. 당신이 내 동생한테 하는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돼요. 주제 파악을 못한다면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우니 주제를 파악해서 늘 똑같은 옷만 입고 구린 가방만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래는 주어진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말이야. 내 동생은 대학원에 다니면서 고생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자금이 부족한지 그래서 여러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 대학원생이니까 성공한 교수가 되고 싶어하는 꿈을 키우면서 학업을 하고 있는 중이야. 언제 알바를 하는 거야? 학기 중에는 공부에 바쁠 텐데 방학 때는 여유가 있어서 해외여행도 다니는구나. 만약 집안 형편이 어렵다면 그때 알바를 해야겠지? 결혼한 오빠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내게 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대학생 때 돈이 부족해 친구들과 바닷가 여행을 못 갔던 적이 있는데 동생에게는 그때 즐길 수 있는 건 다 경험하라고 했어. 어차피 내가 내 돈에서 쪼개어주는 거라면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제가 아내에 대해 조금만 나쁘게 말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이렇게 아내를 비방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동생에게 용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죠. 남편은 이렇게 말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한 달에 40만 원씩의 용돈을 사용하고 각자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남은 돈은 저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들에게 따로 용돈을 주는 것은 자신의 한 달 용돈 40만 원에서 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신의 용돈은 사업비를 다 주고 우리 신혼집을 이사 가려고 매주 주말마다 보충 수업을 가러 나가니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점점 얼굴도 창백해지고 살이 빠지는 것 같아서 저가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너무 과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니? 이사를 위해 돈을 빨리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건강도 고려돼야지. 원룸에서 월세로 더 살아도 괜찮으니까 보충 수업을 줄여주는 게 좋겠어요. 평일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다 보니 내 기분도 안 좋아졌거든. 돈을 더 벌고 싶다면 학기 중에 조금 쉬고 방학 때 보충 수업을 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난 돈이 필요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미 이사를 갈 돈은 월급 대부분을 적금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는 거야? 이사를 하기 위해 버티려고 일하는 게 아니었어. 그럼 대체 당신은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돈이 필요해. 미연이가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는 이유는 영국 대학원에 이번에 교환학생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어. 영국 대학 교수들이 추천해 줄 만한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보내는 거래. 쉽게 가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뭔가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해서 말야. 그리고 영국 물가가 비싸니까 돈을 많이 준비해 놔야 할 것 같아서 나는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동생을 유학 보내려고 매주 주말마다 일을 늘린 거야.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 신혼집을 원룸 오피스텔에서 시작했지만 동생을 대학원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도 표시하지 않았어. 하지만 남편이 유학까지 보내려고 투잡에 힘쓰는 걸 보며 언제나 아내로서 화가 나기 일쑤였어. 결국 나는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신우에게 직접 전화해서 따져보았어. 아가씨께 물어보았는데 이번에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교환학생을 가는데 필요한 돈을 이미 모으셨나요? 저는 당연히 돈이 부족합니다. 대학원생으로서 유학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저의 경우 교환학생으로 갈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청했더니 매우 당당하게 돈이 없다고 말했더군요. 돈이 없는데 교환학생을 어떻게 준비하려는 건가요?
오빠가 돈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오빠도 자신이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다면 아가씨께서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 가세요. 오빠에게 기대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저희도 방을 옮기려면 돈을 모아놓고 있어야 해요. 대학원 학비까지는 제가 아무 소리 없이 지원해왔지만 교환학생까지는 더 이상 어렵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가 없겠네요. 남편이 앞에서 오빠 등골 빼먹는 짓을 그만하라고 교환학생으로 가는 것을 도와줄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과 대담하게 싸웠는데 이번에는 저는 그냥 넘겼다가 아니라 이혼까지 강하게 주장하여 남편이 아가씨 유비를 내주지 않는 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보태주지 않아서 신우는 교환학생을 가지 못할 뻔했지만 운 좋게 장학금을 받아 거의 공짜로 해외에 나가 공부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가씨 유학 대줄 돈으로 모두 적금을 했고 정말 쓸데없는 곳에는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대출을 받아 겨우 집을 넓혀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혼인류 한 다리를 되새겨야 했죠. 준비되었어요. 혼수라고 해봐야 소박했지만 원룸 오피스텔을 떠나 진짜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군요. 이사를 한 뒤에 시어머니와 신어를 불러 집들이를 했어요.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 사는 집보다도 우리가 사는 집이 더 좋은 집이었어요. 크기도 조금 더 컸고 내부 벽지도 새로 하고 건물 자체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에 오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언니, 집 정말 잘 구한 거야. 창도 커서 햇빛도 잘 들어오고 작은 베란다도 있고요. 게다가 안에 인테리어도 싹 다 해서 들어왔나 봐요. 엄청 깔끔하고 이쁘네요. 저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네요. 맨날 돈 없어 하더니요. 다 전부 거짓말이었구나. 이 집은 정말 비싸다니까. 아니에요. 저희도 돈이 없어서 적금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마련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돈을 갚아야 돼요. 저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마련한 신혼집이니 풀이어 눈치가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이 그리 비싸지 않다 대출을 받아서 구한 거라고요. 원래 엄청 낡았는데 도배를 새로 했더니 좋아 보인다면서 괜한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근데도 같이 식사를 하며 자꾸 시어머니가 돈을 많이 모았나 보다 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하면서 전에 쓰던 가전제품들은 하나도 안 보이네. 다 새로 샀어요. 네, 이번에 새로 산 집은 이전에 살던 집과는 달리 풀옵션 오피스텔이라서 거기서 쓰던 건 그대로 두고 나와야 했거든요. 전에는 세금에 집안 인테리어까지 새로 가전 제품들까지 산다면 돈이 꽤나 들 것 같았지만 너희들은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아두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시피 집은 전세 대출이 대부분이고 그걸 인테리어라고 해도 실제로 새 것으로 바꾼 건 없어요. 그리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은 전부 저렴하게 중고로 샀고 돈을 많이 들이진 않았어요. 어머니, 이건 중고로 산 거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이렇게 멀쩡한 걸 너가 돈을 주고 사는 거야? 애미를 밥으로 보는 거냐 라고 말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묻자 어머니는 이거 중고인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몇 번 쓰다가 버리고 새 거 사니까 그래서 새 것과 같은 상태인 중고를 저렴하게 많이 팔더라고요 라고 설명해 주었어. 그래도 신혼인데 돈이 좀 들어서 새 물건을 사자고 했더니 왜 중고로 산 거야? 돈을 아끼려고 해야 하는데 얼른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요. 그리고 남이 사용했던 것이라면 어때요? 작동만 되면 쓸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 밥솥을 바꾸자고 했더니 어차피 중국에서 만든 것을 바꾸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가 산 전자제품들이 비싸 보인다고 하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중고로 싸게 샀다고 했더니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과 물물 교환을 제안하며 황당한 제안을 하셨어요. 하도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한마디 더 하시더군요. 이거 새 거 맞지? 그렇지. 아니면 내가 중국 제품으로 바꾸자고 한 게 아니라면 왜 그런 표정을 지어? 시어머니의 억지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새 물건 아니냐면서 저를
식사를 다 하고 가족끼리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으려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그 소파도 중고로 샀어? 라고 물으셨다. 네, 이것도 중고로 저렴하게 샀어요. 저희 집에는 새 물건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중고 물품도 좋은 것이 많다고 말씀하자. 그럼 나도 중고로 소파 하나만 사다오. 소파도 사주고 식탁이랑 밥솥이랑 냉장고도 중고 제품이니 가격이 싸서 부담스럽지도 않으니 괜찮겠지. 이라고 답했다. 네, 저희 이사할 때 돈을 많이 써서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죠. 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간 대출 받고 벽지만 하고 중고 제품만 구입하면서 돈을 많이 안 썼다며. 근데 왜 내가 가구나 가전 제품을 조금 사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돈을 많이 썼다고 핑계를 대고 봅니다. 시댁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까워 어머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무리 싸게 샀다 해도 집을 꾸미려면 필요한 개수가 많고 그만큼 비용도 나갈 텐데요. 이사를 할 때 돈만 있었다고 해도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냥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좋은 방향으로 넘어가려고 노력했던 저도 결국 폭발했고 결국 그날은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대극을 벌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작은 전기밥솥과 로봇 청소기가 집안에서 발견되어 공기청정기와 같은 가전 제품 몇 개가 사라졌더군요. 혹시 남편이 다른 곳에 치워놨나 물어봤는데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게 있어서 즉시 시골집으로 달려갔죠. 아니나 다를까 시골집에는 우리 집에 있던 물건들이 놓여 있더군요. 시어머니와 신대기 전날 우리 집에 왔다가 훔쳐간 거였어요. 이것이 우리 집에 있던 물건들 맞죠? 우리 집에서 사용하던 것 중에 고장나서 좀 가져왔어요. 중고로 사용 중인데 아직도 잘 작동돼. 그렇다면 우리는 밥을 어떻게 해먹으려고요? 청소를 어떻게 해야 하고 소파나 냉장고를 사야 하나요? 이런 건 몇 가지만 사면 되지 않겠어요. 너의 형편을 고려해서 딱 셋을 인덱스 패스를 생각했어요. 걔를 가져왔는데 쌀라고 들은 텐데 무슨 부담이 있어요? 가격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면 어머니께서 직접 버신 돈으로 사시면 되세요. 제가 제 물건을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이해가 안 되어서 가전제품을 들고 시댁을 나가려고 했는데 남편께서 막지 않으셨어요. 몇 개나 가져가고 싶으셨어요? 3개는 그냥 주겠어요. 얼마 드릴게요? 하지도 않는데 다시 사야 할 거라니까 놓아두세요. 알아먹는 건 또 돈 주고 사줄 거니까. 이건 제가 혼자서 산 거예요. 사드리고 싶으면 제 용돈 아끼셔서 사주시던지 알바해서 돈 벌어서 사주시던지. 돈이 없으면 로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왜요? 남의 쳐다보지 말고 저는 이런 일에는 절대로 참지 못해요. 그런 건 누가 봐도 시부모님 가족들의 잘못인데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 편을 드네요. 하지만 저는 그런 태도를 지지하지 않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니 다 맞받아치며 시어머니와 장남의 물건들을 가져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시부모님과 아이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신우가 결혼을 하기로 했고 남자를 데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저도 그들을 만나러 가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시부모님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어요. 시부모님 집에서 신이 소개해준 남자를 만나러 가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남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외모도 좋고 키도 크고 대학을 잘 나가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대화를 나눠보니요.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고 칭찬의 색이었어요. 내 동생이 결혼한다고 해서 사실 좀 선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오히려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야. 그렇게 좋은 남자가 뭐하러 아가씨랑 결혼해 집안 살림도 하나도 못해 돈도 아낄 줄도 몰라 둘이 잘 모르는 사이인가 보네 하도 제 앞에서 자기 동생 결혼 잘하겠다 하며 입이 귀에 걸려있길래 그 모습도 속 없어 보여서 한마디 해줬어요. 근데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하루 종일 싱글벙글이다. 그래서 다음날 남편이랑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휴대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리는데 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날 시대에게 소개했던 자기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말이에요. 그 남자 말씀했대요. 신우야, 너무 못 살아서 결혼할 수 없다고. 자기도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형편을 맞아야 결혼해서 편한데. 너희 집이 너무 기울었다고 하며 집안에 찢어진 소파가 있는 것은 처음 봤고 아직도 27인치 텔레비전을 보는 집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돈이 없으면 겨울에 결로가 생겨 벽지에 곰팡이가 펴는데 그걸 안 고치고 그냥 쓰고 있냐며 막말을 해놓고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날은 자기 동생 달래주느라 시댁에서 자왔죠. 근데 다음날 집에 온 후 갑자기 우리 집에서 잘 안 쓰던 물건들을 하나씩 박스에 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풍기부터 같은 작은 것들부터 자기 방에 있던 큰 의자까지 힘들게 거실로 끌고 나오더군요. 갑자기 멀쩡한 서랍장까지 끌고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오늘처럼 청소라도 하려고 그래? 아니, 이것들 다 우리 엄마네 집에 갖다 놓으려고. 이 의자도 안 쓰는 거 맞지? 이것도 오늘 옮겨 놓을게. 무슨 말이야? 비싸게 주고 산 걸 왜 시부모 집에 가져간다는 거야? 어차피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이 있어? 집도 좁은데 정리할 겸 다 치우려고. 안 쓰긴 자주 안 쓰는 거지?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야. 없으면 또 필요할 때가 있다고. 그리고 절대로 저 안마 의자에 손대지 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쓰고 있거든. 내가 안 쓴다고 난 본 적이 없어. 우리 엄마에게 없는데 주기가 아까워서 거짓말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새벽에 잠에서 깨면 당신을 묘사하고 있는다는 거야? 또 가져갈 거라면 당신이나 함께 사용하는 선풍기나 토스트기와 같은 물건에 손대서 봐. 진짜로 가만히 할게. 시댁에 가서 모두 뒤집어 놓을 줄 알아? 남편에게 너무 건드리지 말라고. 집에 있는 물건들에 손대면 시댁에 가서 옛날보다 더 심하게 혼내준다고 화를 낼 테니까. 남편이 물건을 정리할 때 무엇을 가져가는지를 보면서 알아냈어. 결국 남편은 내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물건은 가져가지 않고 현실에서는 별 쓸모가 없는 자신의 물건들만 가방에 싸서 시댁으로 가져갔어. 결국 남편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어. 우리도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 자기 월급에서 돈을 빼서 시댁에 줄 수도 없고 아무래도 학교 보충 수업으로 충당이 안 되는지 돈벌이만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돈을 어떻게 많이 모았는지 시댁의 내부 인테리어를 싹 새로 해주더군요. 벽지도 새로 바꾸고 창틀도 새 걸로 하고 말이에요. 겸직도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바둥거리는 게 너무 한심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왜 그렇게 시댁집에 집착을 하는 거야? 내 동생이 우리가 사는 집처럼 좋은 곳에 살았으면 파혼당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 둘은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내가 우리 집에 너무 신경을 못 쓴다고 혼잣말했어요. 미안해서 너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 그래? 그러니까 아가씨는 돈을 벌어서 가구를 바꿔달라고 하잖아. 그런데 왜 내가 그걸 싫어하는 거야? 우리도 돈이 없어서 인테리어라고는 벽지밖에 못하고 가구들도 다 중고로 샀잖아. 우리도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해야지. 곧 아이도 낳을 계획이잖아. 우리의 미래는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니 왜 너만 동생만 그렇게 챙기는 거야? 나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챙기는 건데 왜 내가 뭘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내 동생은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앞으로 내가 우리 집에 돈을 얼마나 가져다 주든 뭘 사주든 신경 쓰지 않도록. 남편이랑 대판 싸운 뒤로 우리 집에는 한기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라도 먼저 사과도 하지 않아서 이런 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됐고 제가 식탁에 밥을 차려놓으면 남편은 하는데니까. 그것을 서점원을 가져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시골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후유증으로 하반신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한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해서 간병이 어려웠고 주말에는 직접 어머니 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다 떨어졌어요. 네, 선미야 지금 간장약을 먹어야 해서 집에 한 달치가 더 남았는데 그걸 좀 사와서 가져다 주세요.
지금 차가 많이 막힐 시간이라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어머니 혼자 몇 시간을 내버려 두기 힘들어요. 저녁에도 제가 어머니 옆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요청해야 해서 자리를 비울 수 없어요. 월요일에 일이 끝나고 가져올 수 없어서 오늘 저녁을 먹고 약을 먹어야 하는데 지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남편에게 좀 가져다 달라고 해야겠어요. 하반신 마비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엄마 곁을 떠날 수 없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약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집에 계셨고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고 몇 시간 후 약봉투를 들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여긴 아까 맞나요? 식탁 위에 약들이 많아서 헷갈렸어요. 자세히 확인해보고 이거 확실히 엄마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래요. 고마워.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다녀왔네. 약봉투 가져다 주는 게 뭐 어렵냐? 그나저나 장모님은 언제쯤 퇴원하시면 거야? 마비는 좀 괜찮아지고 있어? 글쎄, 아직 몸을 아예 못 움직이시는 것 같고 감각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증상으로 호전이 없어서 큰일이야. 당분간은 계속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계속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거야? 그건 어려울 것 같아. 여기 대형 병원이야. 이런 데는 정말 심각한 질병 있는 거 아니면 바로 퇴원시켜 버릴 거야. 조금 더 지켜보다가 뇌졸중으로 다른 합병증 있는 거 아니면 퇴원해서 한방병원으로 가려고 해. 한방병원. 거기는 왜 내가 알아봤는데 한방병원에. 침치료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큰 한방병원도 있어서 입원 치료도 가능하다며 엄마가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 입원해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당분간 계속 이 치료를 받는다고 하네. 그렇지. 집주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으니 피워두어야겠지 뭐. 내가 친정집이 한동안 비어있을 거라고 말했더니 남편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까 가서 보니까 쓰레기통에 쓰레기들이 잔뜩 있고 정리가 안 돼서 어지럽게 되어 있더라. 필요 없는 물건들은 내가 정리 좀 해줄까? 정말 평일에는 회사 때문에 바쁘다 보니 친정집에 가보지 못했는데 그러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 그럼 내가 하루 1시간. 바로 내 가볼게요. 어차피 방학이라 남는 것은 시간인데 청소할 거 없이 이전에 싸우고 냉랭해진 남편이 친정 엄마 집까지 청소를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먼저 부탁한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가 먼저 이렇게 물어봐 주니 고마움이 2배가 됐죠. 한 2주일 뒤 친정엄마가 대형 병원에서 퇴원하고 한방병원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의 옷과 드실 약들을 좀 더 챙겨가려고 친정집을 다녀왔어요. 근데 친정집에 들어서 보니 집안에 있는 가구가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기가 애매한 게 오래된 장롱 안에 비싼 귀중품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깜짝 놀란 후 제가 곧바로 남편에게 말씀드렸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나는 지금 친정집에 와 있는데 별로 바쁜 거 아니면 여기로 좀 와줄 수 있어? 뭐, 오늘 장모님 한방병원으로 옮기는 날이라고 하지 않았어? 초가에는 갑자기 왜 오라는 거야? 내가 지금 엄마가 한방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잠깐 옷가지들이랑 약 좀 가지러 친정집에 왔거든. 근데 집안에 괜찮은 가구들이랑 싹 다 사라져 있지? 뭐야? 근데 또 장롱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엄마 통장이랑 귀중품들은 남아있어. 이거 도둑이 든 것 같긴 한데 돈 되는 건 그대로니 너무 상황이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난 무서워. 빨리 좀 와줘. 나는 남편에게 친정집에 물건이 없어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무서우니 빨리 와달라고 말해야 해.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통해 나는 남편의 웃음소리를 듣게 되어 소름 끼치더라고요. 무슨 도둑이야.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필요 없는 물건은 정리한다고 나는 처가 정리해둔 것이라며 경찰에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대체 무슨 말이에요? 쓰레기통에 남아있던 쓰레기들은 버려진다고 했잖아. 그 순간 상황이 급변해서 집이 혼잡하고 더러워졌다고 당신이 청소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당신은 엄마의 가구를 몽땅 버렸다고 했어요. 장모님은 하반신 마비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된 가구들은 어딘가에 버릴 것이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모두 치웠어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우리 엄마가 평생 휠체어를 썼다고 이젠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으면 곧 멀쩡히 걸을 수 있어요. 대체 친정집에 있던 가구들은 왜 치웠어? 빨리 완소복구 해놓으면 어때요? 내가 처갓댁에 전해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나는 청소를 통해 처갓집을 정말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보기에도 깔끔하고 좋지 않아요. 제가 남편에게 친정집에 있던 가구들을 다시 가져오라고 소리를 쳤지만 남편은 청소를 해줬는데 왜 화를 내냐고 하더군요.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얘기해 어때요? 가구들은 치웠어. 이 옆에 성질 좋지 않은 친척 때문에 버렸다는 다 농담이야. 그것들은 다 우리 것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느꼈어요. 엄마와 내 동생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이 마음을 풀어주셔서 다시 걸으시면 제가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을게요. 우리 엄마가 쓰던 물건들을 시댁으로 옮겨놨다고 알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가구들이 어디 있는지 남편에게 물었더니 그제야 가구들을 시댁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당장 시에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정말 엄마가 사용하던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실에는 엄마가 소중히 여기던 소파가 있었고 그 위에 시댁 식구들이 앉아서 한가롭게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누가 마음대로 우리 친정집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알겠어요. 안 쓰는 물건이라고 버리기 아까워서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한테 고마워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들도 안 쓰면 그냥 두면 되면서 사람 손을 타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품고 헛소리하지 마. 내가 분명히 청소해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좋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 쓰레기를 버리고 집을 정리하면서 말이 쓰다 가구에 가져가 버린다는 뜻인지. 이렇게 모든 물건을 싹 다 가져갈 줄 알았으면 내가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거야. 언니 살도 너구리 반신마비가 돼서 어쨌든 계속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럼 다 필요 없는 것들인데 저희가 조금 사용해도 괜찮을 것 아닌가? 그래. 혹시라도 살도 너구리 반신마비가 회복되면 다시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매우 시끄럽게 굴지 말아주세요. 텔레비전 소리 하나도 안 해도 되겠죠? 들을 들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시댁 집안에는 이미 엄마의 화장대와 장식장이 아가씨들의 물건들과 부모님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아끼던 서재 가구들까지 모두 가져다 놓아두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서재 가구 안에 보관해둔 아버지의 물건들을 확인해보니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이 상황을 보며 마음이 뒤죽박죽해지더군요. 우리 아버지의 물건들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혹시 버린 게 아니라면 돌아가신 사돈어른의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쓰는 것들일 줄 알았는데 우리 아빠의 품에 있는 것들도 다 버렸다고? 너 정말 미쳤어. 응, 우리가 그것들이 유품인 줄 알아서 버렸다고? 유품이 유품이라고 저건 저장해둬야 했는데. 아니야, 친정집에 있던 가구들을 가져오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모두 버렸다는 사실에 결국 통이 열려버렸어요. 신우가 씩씩하게 내 앞으로 다가와서 고맙다고 말했어. 그래도 올키 언니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긴 하네요. 나랑 이번에 남자친구랑 다투고 있어? 올키 언니네 예전엔 좀 살았나 봐요. 가구들도 이쁘고 매력적으로 오래된 느낌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잘 활용할게요. 그래도 오빠가 침대를 가져오지 않았다니까 나중에 침대만 하나 새로 사야겠어요. 사면 되겠어. 당신 이거 신우 결혼 때문에 가져간 거야? 이제 하다 우리 집 가구까지 갖다 바친 거야? 아들아, 잠깐 빌리는 거라 했잖아. 장모님 건강 좋아지시면 돌려준다니까
내가 이거 옮길 때 얼마나 조심해서 옮겼는데 기스 하나 안 나서 걱정 말고 괜한 소리 그만하고 나가. 엄마랑 동생이 TV 보내. 내가 이러면 나도 이제 정리해야겠다. 나는 그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이 가져간 가구 내역까지 하나하나 다 넣어서 남편과 시호에게 위자료를 걸어버렸습니다. 너 뭐 이딴 걸로 이혼한다고. 소송조차 걸 정도로 낡은 가구를 가져온다고 이혼까지 할 거냐? 내가 돌려줄 테니까 당장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한 달만 미뤄줄 텐데 한 달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부탁한다. 달라며 주장했지만 이미 마음을 떠난 이상 1시간 미루기 싫었고 즉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신우는 또 한 번 팔을 했다던데요. 전에 신우가 결혼할 남자를 가지고 신우를 붙잡으려던 모습을 치킨 집에 침입해서 가구를 다 꺼내고 재빼고 신가에 그 남자를 보여줬더니 가구를 전부 돌려받게 됐고 시댁에는 이제 아무 가구도 남지 않았고 그 남자는 텅 빈 예비 장모님과 함께 와서 보고 현관 입구에서 겁을 먹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신우는 두 번째로 파괴되었고 자신의 대학원 동기들에게도 소문이 퍼져 현재는 그런 상황인 듯합니다. 어느 지방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돈도 없을 것 같다고 하네요. 상속을 받은 것이 1,000만 원씩인데 어떤 돈으로 누구를 만날까요? 관여할 필요도 없고 용서할 필요도 없죠. 타인의 물건에 욕심을 부려도 좋은 결말이 나올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전 남편은 여동생도 지방에 내려왔다고 해서 다시 재결합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영원히 그럴 일은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시댁에서 뜯기며 살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을 보인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비슷한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세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